간도에 있는 조조상입니다. 제가 간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온 것만 해도 벌써 3번째네요. 더워서 여기 찾아오는 데만 해도 땀이 많이 나네요. 사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얼마 전에 삼국지 간도대전 영화를 너무나 재밌게 봤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작년 중국 국경절에 삼국의 성공이란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 무려 단일 예약 매출 1위, 올해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부문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적벽대전 이후 얼마 만에 나온 삼국지 대작 영화인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간도대전 현장을 보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간도대전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조조가 이제 삼국연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조조를 난세의 가능이자 겉모술수에 능한 인물로 묘사를 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헌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천하를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많이 부각시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조조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한 새로운 해석을 갖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고증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향로, 촛대, 술잔은 물론이고 복장까지 신경을 썼더라고요. 특히 조조가 입고 나오는 갑옷은 호환시대 실제 갑옷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역사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들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알고 보니 이중택 교수님께서 각본과 제작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어쩐지 예전에 이중택 교수님께서 쓰신 삼국지 강의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조조가 멋지게 나온 건가? 특히 영화의 시작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린 시절 조조와 원소가 피중 확률을 훔치는 장면은 세설신어 가율편을 각색한 겁니다. 원래는 조조와 원소가 신혼부부집에 들어가서 몰래 신부를 납치하려다가 도둑이야! 외친 뒤 조조가 몰래 신부방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달아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영화 속에 담은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삼국지 간도대전 영화는 조조를 중심으로 만든 영화다 보니 삼국지 하면 딱 떠올리는 인물들 유비, 간우, 장비, 여포, 동탁 전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조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하북의 패자 원소와 벌이는 간도대전을 깊이 있게 그려냈고요. 조조와 원소와의 대결에만 몰입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간도대전에 앞서 벌어지는 백마전투, 연진전투가 전부 생략되고 바로 간도대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빠진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오소습격을 비롯해서 간도대전의 결정적인 그 유명한 장면들은 정말 실감나게 연출을 해놔서 궁지에 물린 조조가 오수를 습격하는 장면은 간도대전의 핵심 전투를 잘 담아냈다고 봐요.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삼국지 간도대전 현장을 돌아보며 더욱 생생하고 쉽게 간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도에 있는 조조의 동상은 조공대라고 부릅니다. 조조, 자는 맹덕이고 패국 초연 사람이다. 후한, 말기, 저명한 군사가이자 정치가 시인이다. 간도대전은 삼국시대 3대 대전의 하나로서 여기서 3대 대전이란 간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을 말합니다. 중국 역사상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조조는 뛰어난 지략과 용기를 바탕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군사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 가운데 하나이다. 간도대전의 승리는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는 데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죠. 여기까지의 설명은 아주 정확합니다. 후한 헌제 건한 5년 200년 조조군은 이곳에서 원소군과 전략적 결전을 벌였다. 조조는 2만 병력으로 기묘한 계책을 구사하여 10만 대군의 원소군을 격파시켰다. 간도대전은 1년이 넘게 이어졌고 양측이 서로 대치를 했다. 조조는 이곳에서 적정을 살피고 군대를 지휘했다. 조공대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순간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조조의 웅대한 포부와 뛰어난 전략적 역량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적이기도 하다. 사실 간도대전에서 조조의 병력이 너무 적다,
이 부분은 배송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데 간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조조의 행보를 보면 장패를 청주로 보내서 원소가 동쪽으로 진군하는 방면을 막아냈고, 정욱을 견성에 배치해서 연주 내의 호족들이 원소에게 투항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또 병주에서 내려올 수 있는 원소군을 막아내기 위해 위충을 한해에 배치했고요. 또 하오돈을 하남윤으로 임명해서 수도 허도를 중심으로 안정과 안보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비와 주령을 동쪽으로 보내서 원술이 북쪽으로 가서 원소와 연합하지 않도록 막아냈고요. 마지막으로 만총과 이통을 연암에 배치시켜 연암의 원시 세력들을 견제했습니다. 이렇게 조조는 간도를 중심으로 사방에 병사들을 배치하면서 간도에서 원소와의 싸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즉 조조의 병사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은 순수 간도에 있는 병력을 말하는 거고, 사방에 있는 조조군의 병사들은 제한 수치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조는 이처럼 동서 양측 전선과 후방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전선에는 우금, 서왕, 장료, 간우 등 맹장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조는 이곳 간도에서 원소와 결전을 벌이고 싶어 했고, 원소 역시 조조와의 정면 승부를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대가 높잖아요. 간도대전의 점장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제 조조가 머물렀던 곳일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곳을 찾아오는 길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삥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간도대전 유적지는 초라하게 그냥 더 개발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여기 또 길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찾아오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예전과는 완전히 길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간도현에서 조공대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더욱 간도대전 유적지를 찾아가는 길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 때도 제가 촬영은 안 했지만 삥 돌아서 걸어왔거든요. 지금 다시 돌아서 간도대전 박물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긴 간도대전이 벌어졌던 곳에 남아있는 마을이에요. 어제 이곳에 비가 많이 왔나봐요. 오는 길에도 이곳을 건너서 왔는데 다른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여기까진 괜찮은데 저 앞이 물 웅덩이가 크게 있어요. 그래도 피해 가는 게 낫죠. 아니, 올 때는 잘 넘어갔거든요. 갈 때는 안 되네. 건너왔습니다. 멀리서도 조조의 모습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옥수수 밭이 전부 조조의 병사들로 느껴지네요. 이 자리에서 간도대전을 지휘하고 있는 조조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간도 박물관입니다. 이제야 문이 열렸네. 2번이나 이곳에 왔을 때 다 문을 닫았었거든요. 아주 작지만 귀중한 간도대전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겠죠. 간도대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 지도 보면 업성에서 원소가 여양에 도착합니다. 삼국지 간도대전 영화를 보면 여양에서 조조와 원소가 만나요. 4개의 음식을 조조에게 대접을 합니다. 조조는 눈치를 까죠. 이 4개의 음식, 바로 화북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중원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눈치 까죠. 실제 여양은 삼국시대 때는 항아가 흐르던 곳이었어요. 원소가 간도대전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주둔한 곳이 바로 여양이었습니다. 여양을 건너서 백마에 갔고요. 그곳에서 간도대전의 첫 번째 교전이었던 백마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는 유연히 지키고 있었고요.
유연히 뜻하지 않게 2달 내내 원소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제서야 조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선봉이었던 관우가 알량을 베어버리죠. 사실 벤 것은 아니고 찔러서 죽입니다. 정확하게 사선은 찔러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백마전투에서 조조는 승리를 했고 바로 군대와 백성을 빼서 연진으로 물러납니다. 원소군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었고, 문추가 기병을 이끌고 연진으로 오지만 조조는 또 문추를 물리치죠. 이렇게 연진에서도 승을 거두고 마지막 간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지금 제가 와 있는 바로 이곳이고요. 이곳에서 조조는 원소와 중원을 두고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간도 대전, 조조와 원소입니다. 박물관 입구는 여긴가 보네요. 간도 박물관. 이곳에도 비시성이라는 곳이 있었네요. 비시성은 기원전 659년 제항공이 이곳에 중무성을 축조하였다. 기원전 423년 조나라 군주 헌우가 수도를 중무로 옮겼고, 이후 서한 말기에 중무현이었다. 조조는 관도가 도성 북문에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임을 깊이 인식했다. 그렇죠. 이후 매번 전투를 마친 뒤에도 모두 간도로 돌아와 주둔했다. 조조는 간도를 수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즉 이곳의 지형을 살피고 또 이곳에서 원소와 결전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조조의 움직임이었죠. 이거는 정말 좋은 자료네요. 이곳에 비시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조조가 왜 이곳에서 원소와 맞서 싸울지. 지금 이곳 간도가 옥수수밭으로 변해 있지만 당시 이곳은 삼면이 수로와 늪지로 둘러싸인 천연의 방어 요새였습니다. 북쪽에는 간도수가 흐르고 서쪽에는 포전택이라는 넓은 습지가 있었어요. 원화근현지에 따르면 동서 50리, 남북 26리에 달하고 동쪽 끝은 간도에 접한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중무현 동북쪽에는 중무택이라는 습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은 원소군이 아무리 많은 대군을 이끌고 있더라도 모든 군사들을 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었고, 조조는 최대한 그 지형적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곳 간도를 원소와 싸울 격전지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간도대전 유물 전시. 청동검 각종 병기들이 출토가 됐네요. 이거는 화살 촉입니다. 와, 청동검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화살 촉은 원소군의 궁병이 쏜 화살이 아닐까요? 조조군이 여기에 화살 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철검, 이건 고리 같은데 기병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용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각종 도자기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도용도 있네요. 한나라 때는 이런 도용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박물관만 가면 정말 많이 봐요. 향로구나. 야, 영화에 이런 향로가 많이 등장해요. 여기서 그 실제 향로를 보게 되네요. 촛대. 한나라 때는 돼지우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지어놨나봐요. 우와, 청룡 원월도도 있어요. 장웅일대검도 있네. 이곳에 장팔상호만 있으면 다 모이는 건데 그게 빠졌구나.出大门左拐，这个地方有个曹操的拴马槐。你是日本人，韩国的？韩国。哦，怎么了？我不是，没事没事，我就跟你说一下，就是这个有一个曹操的拴马的槐树，还有那个从那个十字路口向东走，有大约400米，官渡之战时期的水井，汉井。 아, 시시해. 예전에는 이곳에 철벽으로 다 막혀 있어서 조조 그 유물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있나? 위치가 애매하기도 하고요. 야, 조공대가 여기서도 보인다. 보이시죠? 참
좋은 위치에 잘 만들어놨네. 올 때마다 이 마을이 변해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첫 번째 찾아왔을 때는 눈에 확 띄었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완전히 그냥 막혀 있었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이런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요. 예전에는 눈에 확 띄어서 지금 다시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주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더 망쳐놓은 그런 느낌이네. 간도대전 유적지를. 실제 조조가 이런 마차를 타고 움직였겠죠. 아, 저기 있구나. 찾았다. 비석에 빨간색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휴. 조조가 이곳에서 말을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곳 조조 점막입니다. 이곳 간도는 조조군의 진영이었고, 그럼 원소군은 어디 있었냐? 원소군도 간도에서 조조와 대치를 했지만 바로 눈앞에서 대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원소군의 진영도 있었겠죠. 원소는 양무라는 곳에 주둔을 했는데 그곳이 오늘날의 원양입니다. 또 그곳에서 간도대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원소에 주둔지었던 원양 양무 일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간도사라는 절도 있어요. 가봤던 곳이긴 한데 돌아가기 전에 잠깐 그것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근데 또 비가 내려요. 간도교. 원래 이곳에 간도 수가 흘렀고요. 또 간도교라는 다리가 있었었나 봅니다. 지난 간도대전 영상의 마지막에 이곳에서 많은 꼬마들을 만났거든요. 뭐 한국인이다, 어떻게 이곳에 있냐, 굉장히 귀여운 꼬마들이 있었는데 뭐 많이 자랐겠죠. 여기 또 빗물 웅덩이 있잖아. 피해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으니 그냥 걸어가자. 비가 얼마나 내렸던 거야. 이제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좋네요. 원래 간도 고전장이라는 간도 교사, 이것도 조금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계단에 앉았던 기억이 있는데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문을 닫았네. 근데 누가 위안을 이곳에 놓고 갔어요. 간도고사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남겨놨나 봅니다. 저도 따로 주워가진 않을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찌그 찐부추. 왔나? 관는나? 저 버스 타고 가야겠다. 이게 왜 안 쓰고 가는 거야? 저 꼬마들은 왜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不是，我这是专车。 아침입니다. 신시항으로 갑니다. 이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차가 얼마나 많길래 8시 57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2대인데 같은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돼요. 잘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거 분명히 헷갈리는 사람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그 안명 높은 정주 기차역입니다. 신시항까지는 20분이면 도착해요. 신상에 도착을 했고요. 비가 솔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간도대전 영상의 마지막에서 제가 원양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원양에 간도대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오늘 이곳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도착은 했고 이곳에 절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먼저 가볼게요. 다행히 폭우가 쏟아지진 않네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이렇게 우렁차니 비가 안 내릴 수가 없죠.
좋으실까? 또 진흙 같은 길을. 이건 알량강 유저가 아니야? 이거 알량 아니에요? 알량강 유적 맞는 것 같은데? 알량 언덕이라는 곳인가? 찾아는 왔습니다. 오불사라는 곳이에요. 간도현, 간도, 고진, 원양, 남, 하. 이곳에 비문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 문을 닫았잖아. 그렇죠. 여기 간도 전장 유적 부속 비각 이렇게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사람이 없나? 니하오, 니하오, 여러마. 이따 이곳이 문을 닫아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없고요. 무슨 폭죽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야, 이 저 뒤로는 뭐 저런 언덕이 있냐? 저기 알량강인가? 이곳은 양무라는 곳이에요. 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데 명나라 청나라 때 시기일 거예요. 또 원양 현지를 비롯해 이곳에서 간도 대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원소가 이곳에 주둔을 했었고요. 이곳에서 원소는 군영을 이루면서 서서히 간도를 향해 진군을 했습니다. 그 근영만 동서 수십 리에 달했다고 해요. 관우가 알량을 외고 조조를 떠나서 유비에게 다시 달려왔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원소가 양무에 주둔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여전히 강공께서 이 절의 정문을 지키고 있네요. 이곳을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건한 5년 원소와 조조가 양군이 대치를 했고, 조조가 웃으면서 누가 알량을 뵐 수 있겠냐, 관우 이름이 있네요. 관우가 알량을 뵀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문을 읽어보는 게 너무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간우가 알량을 뵀다는 곳은 제가 간도대전 기행을 할 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곳에 또 있어.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발걸음이 헛되진 않았습니다. 만약 상상을 해보면 이런 곳에 오면 상상력이 아주 그냥 발휘가 돼요. 저 언덕에서 말을 타고 간우가 달려오고 있고, 이곳에 서 있던 알량을 베는 장면, 상상이 가다가 이거 보니까 멈추네. 원소가 이곳에 주둔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위치가 늦어서 택시기사님과 협상을 좀 했습니다. 황합니다. 야. 목적지에 도착은 했습니다. 간도 글자도 보이네요. 이 앞에 항아가 흐르고 있어요. 내려가 볼 수는 있나? 낚시하는 분들 계시니까 내려갈 수는 있나 보네요. 삼국시대 당시에 이곳에 흐르는 것은 황하가 아니었어요. 제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하가 물기를 바꾸고 제수를 완전히 먹어버리면서 지금은 이렇게 항아길로 쪄버렸고요. 항아 강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좀 잡히나? 여기서 동남쪽으로 가면 관도고요. 서쪽으로 가면 나양이고요. 이 강을 건너서 계속 남하하면 당시 한나라의 수도였던 허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원소 역시
이곳에서 죄수를 건너 간도를 항했을 거고요. 황하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강이 흐르고 이 나무만 없으면 다 평지입니다. 와, 이 강활한 평화를 한번 보세요. 그 한가운데 황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황하의 폭이 굉장히 넓네요. 확실히 원소의 10만 대군이 주둔할 만한 곳이라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원양이 실제 조조와 원소가 격전을 벌였던 그 간도대전이 맞느냐? 사실 간도 전역에서 한 곳만 기정해서 그것이 간도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간도대전이라는 것은 여양부터 출발을 해서 백마전투, 연진전투, 양무, 그리고 간도로 이어지는 이 모든 전역이 다 간도대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원소가 실제로 이곳에 주둔을 했었고요. 이곳이 약 한 중목까지 15km 정도? 그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보통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약 한 4, 5km 정도를 거리에 두고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안에 작전을 행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원소가 앞으로 전진은 했고, 그리고 조조가 간도에서 원소를 물리치죠. 또 원소의 부대는 아마 이곳까지도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조군이 이곳까지도 충분히 밀고 올라왔을 가능성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청시대 때 이곳에서 간도대전이 일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충분히 이것도 간도대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아주 고요히 흐릅니다. 더 안으로 갈수록 점점 물길이 세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죠. 원소는 조조에 비해 압도적인 병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왜 간도대전에서 패했냐? 실제 제가 간도대전의 현장을 왔지만 이곳에 원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시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패했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나름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 원소는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조한테 패할 수가 없다. 조조는 그냥 나의 손아귀에 있다. 당시 조조는 공궁천을 물리치고 하북의 4개 주, 유주, 경주, 청주, 경주까지 다 통일한 상태였죠. 원소와 조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 원소가 조조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네는 어디를 군거지로 삼을 것인가? 조조는 대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원소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쪽으로는 항하에 의지하고 하북을 통일한다. 그리고 선비 오한족과 규합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천하를 다투겠다. 이것이 바로 원소가 천하를 다투기 위한 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실제로 원소는 자신의 플랜대로 다 이어나갔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상대가 조조였던 거죠. 당시 조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 조조 역시 자신의 계획대로 쭉 천하를 다투어 왔던 거고요. 천하를 다툰 자들의 인물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조조 역시 자신의 뜻대로 서서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다만 여기서 엇갈리게 된 것은 조조는 인재를 잘 활용을 했고 원소는 인재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간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원소 역시 많은 책사들이 간도대전을 승리하기 위한 많은 전략들을 원소에게 권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군사를 나뉘어서 지그전을 펼치면 조조와 다투지 않아도 조조는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저수와 진풍 그들의 계략이 있었고요. 조조는 순욱, 순유, 정욱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원소와 다투었습니다. 천하를 다투는 그 인물들 간에 엇갈린 것은 귀를 기울이는 자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로 엇갈리게 됐죠. 결국 원소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허유가 조조를 찾아가 바로 오소의 군량이 있다라는 정보를 조조에게 누설을 했고 이렇게 조조가 오소를 습격하면서 간도대전을 대승으로 이끌게 된 거죠. 그리고 원소의 전략 자체가 굉장히 단단했어요. 정면으로 싸워도 조조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원소가 아예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간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각지에 경문을 보내서 나와 함께 조조를 공격하자고 호소합니다. 진림으로 하여금
경보는 쓰게 하고 각지에 보내기로 하죠. 그곳이 바로 위원소격 예주입니다. 그곳에는 위험이 있는 군대가 조조의 근영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원소는 앞서 반동탁 연합군 때 맹주로서 치대된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각지에 경무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반조조 연합군을 결성해서 사지에서 조조를 공격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실제로 원소가 임표에게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당시 손책이 허드로 습격하려고도 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암살당하면서 손책의 습격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다만 이런 호소문에도 각 지역의 군몰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 때 원소가 뭔가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지의 군벌들은 원소의 호소문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소가 생각을 했었던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았고 조조에게 패했다. 물론 유비를 연함으로 보내는 등 이렇게 전략적 부치를 취하긴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다 조조에게 맞춰버리고 맙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이 원소의 패배의 요인이었고 지나친 자신감과 자신의 판단력, 리더로서의 부족했던 그 자질이 반동탁 연합군 때 드러났고 그때 조조는 아마도 원소라는 인물을 잘 꿰뚫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조가 힘든 시기 때 원소가 많이 도움을 주긴 했어요. 병력도 늘려주고 조조가 연주를 장악하기 전에 원소에게 많이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이 두 명의 대결 속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기 또 간도대전 유적 비석이 있네요. 이곳에서 간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원양 쓰여 있고요. 간도대전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비석에 새겨 넣었습니다. 삼국지 간도대전 영화는 올해 8월 말에 개봉 예정이에요. 현재 티저 예고편도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저 문구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원소. 실제 원소는 유주, 병주를 비롯해 하북을 통일했고 만약 중원까지 장악을 했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모든 것을 건 자 조조.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었던 조조는 삼국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 간도대전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원소와 조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다가오는 8월 삼국지 간도대전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무연 조조의 진영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간도대전 현장의 그 시야를 넓혀서 원소군의 진영이었던 이곳 원양까지 잘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새롭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입니다. 어제 바로 호텔에 들어와서 버스크를 했고요. 조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이 몇층이라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호텔 뷰 좋네. 4성급 호텔이에요. 각종 할인받고 해서 4만원에 하루 묵었습니다. 방은 조금 작은 방인데 혼자 묵기에는 좋은 방이었고 조식 괜찮네요. 면과 계란, 옥수수, 고기, 뭐 각종 야채, 푸짐한 아침 식사입니다. 괜찮네요.
진짜 맛있어요. 좀 궁금했어요. 잼이면 잼, 버터면 버터. 같이 먹으면 어떨까? 물론 그렇게 먹어본 적은 있죠. 이렇게 쫙 발라줍니다. 버터 딸기잼 빵입니다. 보통물이라서 아직 끝맛은 없어요. 딱 중간이죠. 딸기잼이랑 버터 맛이에요. 딸기잼 맛이 좀 세요. 근데 버터의 그런 고소함이 녹아있어. 맛있어요. 이제 조금씩 움직이구나. 테이블이 조금씩 움직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어쩐지 제가 아까 봤던 이 배경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게 또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과일과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이가 있더라고요. 생 오이는 또 오랜만에 먹어보네. 확실히 고추장이 없으니까 오이 맛밖에 안 나요. 군만두. 육즙이 빵빵 떠져야 되는데 육즙이 없네요. 갈피와 미니 케이크입니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쩐지 크림인가? 치즈인가? 맛있다.